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2023년 가을 서울의 한 교실. 새로운 멘토가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뒤에 서 있던 선생님 표정이 굳어졌죠. 잠깐, 혹시 너? 그 멘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선생님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그때 그 학생.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한 기업이 10년간 지킨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만든 기적.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24년 봄, 세계가 한 장면을 주목했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컴퓨터실. 아이들이 노트북 앞에서 코드를 배우고 있었고 그 옆엔 삼성 마크가 없는 파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사 이름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날 CNN과 블룸버그 그리고 코리아 타임스가 동시에 이 장면을 다뤘습니다. CNN 아시아 특파원은 서울로 날아왔고 블룸버그 기자는 평택의 한 교실을 찾았어요. 코리아 타임스는 일면에 사진을 실었죠. 낡은 교실, 웃는 멘토들, 그리고 반짝이는 아이들의 눈빛. 기자들은 이 장면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삼성은 기술을 나누는 법으로 신뢰를 배웠다. BBC의 한 칼럼니스트는 기사에 이렇게 썼어요.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은 보통 두 가지다. 돈을 주거나 물건을 주거나. 하지만 삼성은 시간을 줬다. 그 문장은 SNS에서 15만 번 넘게 공유됐고 사람들은 댓글을 달았죠. 이게 진짜 리더십이다. 기술보다 따뜻한 마음이 더 크다. 이 모든 시작은 아주 작았습니다. 10년 전 서울 외곽의 한 낡은 교실에서 한 무리의 연구원들이 작은 약속을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이름을 아무도 몰랐지만 그 약속은 시간이 지나 세계의 뉴스가 되었죠. 우리가 무료로 가르쳐 볼까요? 학교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허락했고 낡은 교실에 불이 켜졌죠. 아이들은 신기한 듯 노트북을 바라봤고 연구원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작은 약속이 10년 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은 K-리더십의 상징으로 불립니다. 일본 소니가 연구했고 독일 지멘스는 담당자를 파견했어요. 실리콘밸리의 한 CEO는 말했죠. 우리는 돈으로 인재를 샀는데 삼성은 시간으로 인재를 키웠네요. 싱가포르 정부는 이 모델을 청소년 IT 교육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10년 동안 5만 명의 아이들이 기술을 통해 세상과 연결됐습니다. 경기도의 한 여학생은 앱 개발자가 되었고 제주의 한 남학생은 AI 연구원을 꿈꾸게 되었어요. 강원도 산골의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안 오셨으면 전 지금 게임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요. 코리아 타임스는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이건 기부가 아니다. 기업의 사회 공헌도 아니다. 이건 약속이다. 세계는 이제 삼성을 기술 회사로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회사, 신뢰를 나누는 회사. 그 이름이 그렇게 불리기 시작했죠. 한 엔지니어가 인터뷰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40대 초반 삼성전자 클라우드 팀의 김태호 과장이었어요. 10년 전 이 프로그램의 첫 멤버 중 한 사람이었죠. 그날도 퇴근 후 곧장 경기도 안산의 한 중학교로 향했습니다. 가방엔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코딩 교재와 손수 정리한 노트가 가득했어요. 가르친 게 아니라 함께 자란 거예요. 그의 목소리엔 자부심보다 책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10년이면 긴 시간인데 힘들지 않으셨나요?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아이들은 늘 왜 이렇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묻거든요. 그 질문에 답하려면 저 자신도 더 깊이 공부해야 했죠.
그게 바로 삼성의 리더십이었습니다.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그곳엔 선생님과 학생만 있었습니다. 어떤 과장은 부장이 되었고 어떤 대리는 이사가 되었지만 교실 안에서는 모두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회사에선 보고서를 쓰지만 여기선 마음을 써요. 그 말처럼 그들의 리더십은 말보다 행동으로 쌓여갔습니다. 2016년 한 직원이 해외 발령을 받았을 때도 그랬어요. 그는 떠나기 전날까지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못 올 것 같아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고 학생 한 명이 물었죠. 선생님, 언제 돌아오세요? 그는 대답 대신 아이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2년 뒤 귀국한 그는 다시 그 교실로 돌아왔어요. 그날 아이들은 박수를 쳤고 그는 웃으며 말했죠. 내 자리 아직 남아있네요. 이 약속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몰랐고 세상도 몰랐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약속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있다는 걸요. 김태호 과장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딸아이도 이제 중학생이에요. 가끔 생각해요. 누군가 우리 딸에게도 이런 시간을 내어준다면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일지. 리더십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약속을 지키는 것,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경기도 평택, 오래된 주택가 사이의 한 중학교. 그의 봄 학교는 예산 부족으로 컴퓨터실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은 마지막으로 교실 문을 바라봤죠. 예산이 바닥나 컴퓨터실 운영을 중단하기로 한 거예요. 교장 선생님은 회의에서 고개를 숙인 채 말했죠. 미안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컴퓨터실은 오래된 장비들로 가득했어요. 20대의 모니터는 절반이 깨져 있었고 키보드의 글자들은 지워진 지 오래였죠. 마우스는 테이프로 감겨 있었고 전원은 자주 꺼졌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쉬는 시간마다 교실 앞을 서성이며 창문 너머를 바라봤어요. 한 여학생이 친구에게 속삭였죠. 나 유튜버 되고 싶은데. 영상 편집 배우고 싶었는데. 그때 한 젊은 연구원이 조용히 신문을 덮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준영, 당시 29세였어요. 삼성전자 수원연구소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던 그는 신문 기사 한 줄을 보고 마음이 멈췄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컴퓨터실 폐쇄 위기.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신이 중학생이던 시절 처음 코드를 쳤던 그 설렘이 떠올랐거든요. 이 아이들의 손끝에서 미래가 시작될 겁니다. 그 한마디가 10년 약속의 첫 불씨였습니다. 2주 뒤 박준영은 11명의 동료들과 함께 학교를 찾았어요. 그들은 각자 노트북을 하나씩 들고 왔고 주말 오후 시간을 내기로 약속했죠. 교장 선생님은 눈가가 붉어졌고 그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첫 수업날 30명의 학생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새 노트북을 신기한 듯 바라봤고 멘토들은 떨리는 손으로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한 남학생이 물었죠. 선생님, 이거 정말 무료예요? 박준영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그냥 열심히 배우기만 하면 돼. 그 아이의 눈빛이 반짝였고 교실 안에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웃음이 가득했어요. 수업이 끝나자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도 오세요? 박준영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매주 올 거야. 그 미소를 본 순간 그는 확신했죠. 이건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걸. 2015년 봄 평택의 작은 교실에서 시작된 그 약속.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불빛이 10년 후 5만 명의 아이들에게 닿게 될 줄은요. 서울에서 부산에서 그리고 제주까지. 2016년 여름 평택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전국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사내 게시판에 한글이 올라왔죠. 평택 봉사 후기 제 인생 최고의 토요일이었습니다.
짧은 글 하나가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저도 하고 싶어요. 우리 지역 학교는 없나요? 댓글이 쌓였고 공감 수는 순식간에 수천 개를 넘겼습니다. 그날 이후 전국 곳곳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아이들도 배워야 하잖아요. 누가 시킨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움직였던 거예요. 퇴근 후에도 노트북을 고치고 코드를 가르쳤습니다. 금요일 밤 한 멘토는 학생들이 쓸 노트북 배터리를 교체했고 토요일 새벽 또 다른 멘토는 게임 만들기 수업 자료를 준비했죠. 오후 2시 교실마다 불이 켜지고 아이들은 노트북 앞에서 웃으며 멘토를 기다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활동을 공식 업무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성과에도 승진 점수에도 포함되지 않았죠. 하지만 누구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 멘토는 이렇게 말했어요. 점수 때문이라면 진짜 그만뒀을 거예요. 전 그냥 아이들 눈빛이 좋아서 와요. 교실 안에선 직급이 사라졌습니다. 김 과장님 대신 준호 선생님, 박 부장님 대신 수진쌤. 학생들은 자유롭게 물었죠. 선생님, 이거 왜 안 돼요? 저 이거 다 했어요. 그 속엔 경쟁도 두려움도 없었어요. 오직 배움의 즐거움만 남았죠. 2017년 말 참여학교는 50곳을 넘어섰습니다. 지도 위에 찍힌 빨간 점들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었어요. 한 기획팀 직원이 그 지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옆에 있던 동료가 웃으며 답했죠. 사람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토요일 오후가 되면 전국의 교실마다 불이 켜졌습니다. 어딘가에서 아이들의 웃음이, 어딘가에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들은 이제 하나의 리듬처럼 대한민국의 곳곳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 12명이었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문 닫는다던 그곳이었죠. 12명의 삼성연구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준영을 포함한 그들은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그들의 가방엔 노트북과 설렘이 들어있었죠. 서로 눈을 마주치며 긴장한 미소를 주고받았죠. 형광등은 깜빡였지만 교실엔 묘한 열기가 돌았습니다. 책상은 낡았고 의자는 삐걱거렸지만 아이들의 눈빛만큼은 반짝였어요. 오후 2시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한 남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죠. 선생님, 저 컴퓨터 처음 만져봐요. 박준영은 그 옆에 앉으며 웃었어요. 괜찮아,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그 말 한마디에 교실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첫 수업의 주제는 헬로우 월드. 단 3단어였지만 아이들에겐 마법 같은 코드였죠. 한 여학생이 화면에 글자가 뜨자 소리쳤습니다. 와, 제가 한 거예요. 박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한 거야. 그 순간 아이의 눈빛이 반짝였죠. 오류 메시지에 울상짓던 학생도 옆에 앉은 멘토와 함께 웃으며 다시 코드를 고쳤습니다. 그들은 코드보다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멘토들은 교무실에 모였습니다. 커피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하루를 돌아봤죠. 한 멘토가 말했어요. 생각보다 어렵네요. 가르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의 얼굴엔 피곤함보다 뿌듯함이 남아있었죠. 또 다른 멘토가 덧붙였어요. 근데 재밌었어요. 아이들 눈빛 봤어요. 완전히 반짝이던데요. 박준영은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햇살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자원봉사가 아니라 미래를 함께 쓰는 일입니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12명은 알았습니다. 이건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 이어가야 할 약속이라는 걸요. 그날 밤 한 학생이 집에 돌아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오늘 컴퓨터로 글자 만들었어. 삼성 아저씨가 알려줬어. 엄마는 웃으며 말했죠. 그래, 재밌었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다음 주에도 갈 거야. 2015년 봄, 단 12명으로 시작된 작은 불씨. 그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이름이 바뀌어도 그날의 온도와 약속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죠. 2023년 가을, 한 청년이 낡은 교실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민준, 29살. 삼성전자 신입 멘토 명단에 이름을 올린 지 일주일째였죠. 그는 평택 3일중학교 3층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벽을 쓰다듬었어요. 8년 전 자신이 처음 코드를 배웠던 그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계단 난간, 벗겨진 페인트, 그리고 복도 끝엔 여전히 같은 포스터가 붙어 있었죠. 그때 교실 뒤편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박준영 멘토, 이제는 40대 초반이 된 그였습니다. 8년간 이 교실을 지켜온 그는 새로운 멘토를 맞이하기 위해 오늘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문이 열리고 들어온 청년의 얼굴을 본 순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혹시 2015년 그때 그 학생? 민주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선생님. 다시 돌아왔습니다. 교실이 고요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민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죠. 그는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지켜낸 뒤 다시 돌아온 거였습니다. 2015년 봄, 민주는 평범한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게임을 좋아했지만 만드는 법은 몰랐죠. 컴퓨터는 그저 유튜브를 보는 기계일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토요일 무료 코딩 교실이라는 안내문을 받습니다. 호기심으로 들어왔던 그날 박준영 멘토가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죠. 민준아, 넌 할 수 있어.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준은 고등학교에서 정보과학을 전공했고 대학에서는 컴퓨터공학을 선택했어요. 졸업 후 삼성에 입사했을 때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언젠가 나도 다시 그 교실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 가을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박준영은 민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악수했죠. 그 악수는 오랜 세월을 넘어 이어진 약속 같았습니다. 학생 한 명이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아는 사이예요? 박준영이 웃으며 답했어요. 응, 이 형은 8년 전에 너희랑 똑같이 여기 앉아 있었단다. 교실이 술렁였고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주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때 나도 아무것도 몰랐어. 근데 여기서 꿈을 찾았고 그래서 다시 왔어. 수업이 끝난 뒤 두 사람은 교실에 남아 붉게 물든 노을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내가 돌아와줘서.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감사하죠. 그날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10년의 약속은 그렇게 순환했습니다. 배운 아이가 다시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아이의 미래를 열어주는 것. 그것이 이 교실이 지켜온 가장 조용하고도 위대한 전통이었어요. 그해 참여율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2022년 말 삼성 내부 보고서가 발표됐죠.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파란 그래프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숫자입니까?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맞습니다. 올해가 최고치입니다. 전국 200개 학교 1만 명의 학생이 동시에 온라인으로 연결된 결과였습니다. 200개의 교실이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이어졌죠. 부산 영도구의 한 학생이 강원 정선의 친구와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제주 서귀포의 멘토가 경기 안산의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멀었지만 그 사이를 이어준 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처음엔 모두 의심했어요. 이게 정말 오래 갈까? 언젠가 회사가 중단하라고 하겠지. 하지만 8년이 지나도 단 한 번의 결석도 없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교실의 불은 켜졌어요. 학교는 믿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약속을 지키는구나. 학부모들도 믿기 시작했죠. 그 믿음이 입소문이 되었고 입소문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교장 선생님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대기업이 우리 같은 작은 학교까지 올까 싶었죠. 그런데 오더라고요.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이제 우리 아이들은 토요일을 기다립니다. 그 신뢰는 서로의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멘토가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믿었고 아이들이 우리를 믿었습니다. 학교가 우리를 믿었고 우리는 회사를 믿었죠. 그 믿음들이 연결돼 200개 학교가 된 겁니다. 그 글엔 2,000개가 넘는 공감이 달렸습니다. 2023년 초 한 지방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지역 학교 10곳을 더 추가할 수 있을까요? 담당자는 미소 지으며 답했죠. 물론이죠. 멘토들에게 물어볼게요. 그날 오후 사내 공지가 올라가자 단 하루 만에 50명이 지원했습니다. 저 그 지역 출신이에요. 제가 하고 싶습니다. 숫자는 늘어났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토요일 오후 낡은 교실의 불빛 아래 아이들의 눈빛은 반짝였고 멘토들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10년 전 12명으로 시작된 약속은 이제 수천 명의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지금도 매주 토요일 교실마다 불이 켜집니다. 2024년 11월 평택 3일중학교 3층 컴퓨터실. 오후 2시 학생 30명과 멘토 10명이 마주 앉아요. 그중 한 명, 이민주는 이제 1년차 멘토가 되었죠. 8년 전 자신이 앉았던 자리 옆에서 이제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불빛 속엔 여전히 묵묵한 사람들과 웃는 아이들이 있죠. 서울에서는 40대 부장이 파이썬을 가르치고 부산에서는 20대 신입사원이 게임 만들기를 함께합니다. 제주에서는 배를 타고 온 멘토가 섬마을 아이들에게 코딩을 알려주죠. 나이도 직급도 사는 곳도 다르지만 그들의 표정은 모두 닮아 있습니다. 2015년 3월 14일 단 12명으로 시작된 약속. 지금은 전국 200개 학교, 1,500명의 멘토, 누적 5만 명의 학생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약속이 한 번도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명절에도 폭우에도 누군가는 늘 그 자리에 있었죠. 삼성이 남긴 가장 큰 성과는 트로피가 아니었습니다. 유엔의 상, 하버드의 연구, 정부의 표창보다 멘토들이 기억하는 건 아이들의 미소였습니다. 선생님, 저 게임 만들었어요. 저 개발자가 되고 싶어요. 그 한마디가 이 모든 시간을 설명했죠. AI가 발전하고 자동화가 진행되는 시대,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대신하지 않나요? 하지만 삼성의 10년은 말합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기술을 나누는 것도 결국 사람이라고요. 2024년 겨울 수업을 마친 멘토가 복도를 나서며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드는 아이들을 봅니다. 그는 미소 짓죠. 다음 주에도 오겠지. 전국 어딘가의 교실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코드를 배우고 누군가는 꿈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 옆엔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